현재 개정된 법과 관련해서 가장 다툼이 되고 있는 부분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권을 행사했을 때 임대인이 내가 그 집에 실거주할 거다라는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개정된 법은 실거주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나 입증 책임에 대한 그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이제 본인의 주장만 하면서 서로 인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게 이제 소송까지 가는 상황도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현재 그 개정된 법에서는 임대인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이 나가고 나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제3자한테 재임대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한테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임차인이 다른 집으로 이사 갈 때 드는 보증금의 그 증액이라든지 그런 비용들을 생각했을 때 좀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의 요건과 구체적인 행사 방법, 또 위반 시 제재 사항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작년 7월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그 만 2년이 되는 내년 7월에 임대료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예상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에서는 대도시 위주로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범위 내로 임대료 증액을 제한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 신규 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증액 제한이나 아니면은 계약갱신권 행사를 좀 더 횟수를 확대하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개정의 폭이 좀 미약했다라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일회 갱신권까지 보장하지 않아서 세입자들이 이제 2년 거주에서 4년 거주하게 됐다는 것들이 물론 31년 만의 발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1989년 12월에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거주기간 1년에서 2년이 됐던 거고, 그게 31년 만에 2년에서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된 건데, 임대차 계약 선진국 같은 경우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갱신권을 기본으로 하고 있거든요. 한국과 민간임대주택 비율이 비슷한 독일 같은 경우도 세입자들의 평균 거주기간이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한 집에서 사는 비율이. 그만큼 세입자의 규책 사유가 없다면 임대료 꼬박꼬박 내고 그 집에서 세입자들이 오래 살 수 있는 게 일반적인 임대차의 모델인 건데, 한국은 어쨌든 단기간의 임대차만을 보장하고 있는 거여서 저는 갱신 기간이 좀 더 확대돼야지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실제로 이 서구 유럽이나 대도시들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기한이 없는 갱신권의 도입도 필요하다라는 입장이기는 한데, 몇 해 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상가임대차의 그 갱신 기간도 10년이 보장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주택임대차도 좀 그 정도의 장기 임대 기간이 보장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나타나는 문제가 이제 이중 가격이라고 해서 기존 갱신하는 세입자들과 새롭게 전월세를 구하는 세입자들 사이에 가격 격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것은 신규 임대차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들은 인상률이 5% 이내로 조정되지만 새로 구하는 사람은 인상률 상한을 적용받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규 임대차에 대한 규제도 실제로 외국에서는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제도적 도입을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번 개정된 임대차보호법에 인상률 상한제 5% 이내를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5% 이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할 수 있는데, 서울을 놓고 보면 서울은 몇 년간 어쨌든 전월세가 폭등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최근에 코로나라고 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실상 임대료가 주거비가 부담스럽게 여겨지는 시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서 이 법률로 5% 이내에서 시도조례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임대료 인상률을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거죠. 물가 수준과 연동하거나 소득 상승률과 연동하거나 그러면서 최근에 올란 서울시 임대료에 대해서 좀 더 인상률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작년 초부터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계속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렇게 푼 돈들이 주로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 가격은 임대료도 마찬가지고요. 항상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 작년에 법 개정이 없었다면은 전세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을 따라가서 현 수준보다 훨씬 더 급등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사실 아마 제일 전망이나 예측이 어려운 게 부동산 시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전월세 상승의 곡선들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2020년부터 급격히 상승을 시작해서 임대차 보호법 개정 직전까지 일종의 고공행진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 정점을 잡아준 게 저는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았다면 뭐 주거 불안은 계속 심화됐을 거다라는 거는 좀 분명한 것 같아요. 그게 뭐 전월세가 더 막 많이 올랐을 거다라고 예측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세입자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각해졌을 거다. 왜냐하면 지금도 집값 상승이나 이런 부분은 여전히 잡히고 있지 않은 거잖아요. 전월세도 사실상 집값 상승과 연동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임대차 보호법이 그래도 그런 상승 곡선을 좀 잡아주면서 주거 안정성을 기하는 데에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